진단평가를 통해 본시학습을 진행했으면 이제 정말 단원 마무리까지 들어가셔야겠죠. AI 평가 기능을 통해 수준별 협동활동 구성하기 루틴 2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쉬운 답을 선정해서 저는 이제 또래 교수 방법 또는 또래 학습 방법을 써놨는데요. 이 두 번째 루틴의 키포인트는 또래 교수입니다. 아니 문제풀이랑 평가랑 AI가 다 하는데 애들끼리 모든 활동은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조직 단계예요. 이 단원 학습을 진행하면서 이제 수시로 1차 AI 평가를 배부해 주시면서 아이들의 수준을 좀 잘하는 친구, 조금 부족한 친구로 먼저 교사 선생님들 분께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수준이 고르게 들어가도록 모둠을 조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협력학습 차시를 잡아서 그 차시에는 전 아예 2차 AI 평가를 멘티 학생들에게만 배부했어요. 네, 그리고 멘토 학생들이 멘티가 협력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둠으로 묶어 보조를 하는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이 피드백은 이 협력 학습 차시에 미션을 달성하는 모둠에게 실시간으로 보상과 피드백을 했고요. 단원 마무리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성질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예 통째로 이 루틴을 한 번 더 반복했어요.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수시로 단원의 차시별 문제풀이를 AI 평가로 배부하셔서 특정 기준을 달성하는 미션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이땐 10문제 이하로 간단하게 AI 평가를 배부하시면 요 10분 안에 활동이 끝납니다. 그리고 보상은 따로 운영하지 않고 그냥 너 잘했다, 빨리 끝났네 라고 이제 언어적인 칭찬을 했고요. 아니면 아예 단원 마무리 시간에 멘토 멘티를 조직화 선정을 하여서 20문제 이상 단원 마무리 겸 단원 평가를 배부하여 미션 수행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간식이나 또는 다른 보상을 증정하였어요. 이 협동학습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아무래도 제일 걱정되실 분들이 걱정되는 점이 전 이거였어요. 내가 멘토가 되어서 멘티를 가르치는데 멘티가 미션을 수행 못하면 그 학생한테 짜증이 낸다거나 또는 멘티가 하는 학생이 나는 좀 공부를 못한 학생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선언이 된 건가? 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너의 설명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멘티 학생들에게 모두 강조를 되게 많이 했고요. 이 활동 중간에는 너희의 수학적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비난이나 짜증의 말을 하면 안 된다. 너희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해하고 인정하는 응원의 말만 사용하도록 되게 많이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준별 모집 조직은 저는 멘토는 한 명으로 두고 멘티는 두 명을 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야 제대로 서로 주고받고 의사소통 활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요 PPT는 이제 학생한테 설명하실 때 그대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멘토는 멘티가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면 그때 알려주고요. 질문하기 전까지는 믿고 지켜보는 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멘티는 자기 스스로 풀어보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만 멘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게 정답 뭐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클래스팅의 AI 평가 기능을 이따가 이용해 보시겠지만 이 AI 평가 기능이 좋은 게 단원별로 차시별로 내가 어떤 문제를 내보낼 수 있는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 활동이면 그냥 한 차시 하나를 가지고만 문제를 내실 수도 있고요. 단원 머물이면 이 모든 단원을 몽땅 묶어서 문제로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이 멘토 멘티 구성을 할 때, 이 멘티가 조금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다라고 생각되면은 저는 그 멘티만 따로 아이들은 모르게 좀 쉬운 차시 문제를 많이 넣어서 2차 평가로 배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듬들은 모르는 거죠. 다른 모듬들은 요거 모두 세 문제씩 똑같이 배부하고 조금 멘토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 또는 멘티가 협력학습이 많이 필요하다 싶은 데는 요 쉬운 앞차시 문제를 많이 넣어서 비밀스럽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제 교사 입장에서 1차 AI 평가를 배부한 뒤에 아이들이 평가 결과를 보시고 너는 이제 멘토 역할을 하게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미션 달성했으면 노트북이나 태블릿 화면을 나한테 직접 가져와서 인증을 하라고 했어요. 선착순으로 특정한 정답 개수를 이제 정해준 뒤에 그거 달성한 친구들은 나한테 와서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때 기준이 17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17개를
넘은 학생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뭐 특별하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칠판에 순서대로 달성한 친구들의 이름을 써주고 이 친구들이 이제 멘토가 되었어요. 그 밑에 번호는 이 친구들의 멘티입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에서 사용할 때는 멘토, 멘티라는 용어도 사용했지만 뭐 수학 짝꿍, 수학 친구, 수학 모듬 등 다양한 말을 사용했고요. 이 멘티는 교우 관계나 성취 수준을 고려해서 제가 배정했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동성인 친구들을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습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을 넣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1차 AI를 풀고 난 다음에 2차 평가 기간에 자기의 수학 짝꿍 또는 멘토에게 옆으로 가서 그 친구가 푸는 걸 지켜보고 정답을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이때는 그냥 이 자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옆에 가서 알려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두 명 다 2차 AA 평가를 몇 개 이상 다 맞았다. 통과하면 동그라미를 쳐주고, 너희는 그럼 이제 자유시간 가져. 다른 친구들이 이거 미션 통과할 동안 뒤에 가서 뭐 하고 싶은 거에 보드게임을 풀어. 또는 노트북으로 너희가 풀고 싶은 단원 풀어. 하고 자유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단원 마무리 시간에는 1대2가 아니고 1대1로 활동을 구성했어요.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멘토의 수가 많아지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앉아서 이 모르는 문제를 같이 종이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클래스팅은 문제가 이 디지털 형태로 제시되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풀 때는 종이나 수학 노트를 활용해서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여기 책상 한쪽 구석에 두고 옆에 종이를 둔 다음에 종이에다가 필기하면서 풀이 과정 작성하면서 풀어라고 지도를 하시면 아이들이 곧잘 풉니다. 이제 여기 활동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여기서 네 번째 퀴즈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멘토 학생이에요. 근데 이 멘토 학생이 제가 온 걸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리더니 갑자기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왜 이 학생은 저를 간절히 찾았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멘토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내가 모르겠다. 선생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몰라서 막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미어캣처럼 두리번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때 선생님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선착순으로 미션을 달성한 모두한테는 보상도 주고 간식도 준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알려줘도 되나? 라고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경쟁이 아니라 협동에 중점을 둔 활동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알려주거나 또는 미션을 먼저 완료한 학생이 멘토가 모르는 경우에도 옆 모둠으로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어요. 네, 그리고 미션을 완수한 친구들이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주고 간식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식을 주고 선착순으로 몇 명까지 간식 줄게라고 하진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조금 넘기더라도 시간 안에만 미션을 완성하면 모두 간식을 주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끝낸 모듬은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차등 보상을 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1학기 동안 운영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반 처음으로 밑에 있는 것부터 천천히 올라간 건데요. 처음에 수학 단원 풀었을 때 6개를 풀었는데 이제 정답률이 16.67%가 나왔죠. 20개 풀었는데 45%, 다시 12개 풀었는데 41%, 50%,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정답률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1학기 말에 7월 7일에. 그런데 다시 2학기 들어와서 시작하니까 역시 다시 정답률이 35%로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16%보단 희망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학생이에요. 처음에 정답률 16%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 친구도 80%를 달성을 했어요. 2학기에 본 것도 처음에 16%보다 조금 올라서 50% 정답률로 2학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제 개별 단원 성취도 분석인데요. 이것도 클래스팅 자체 기능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학습량도 점점 높아지고 정답률도 그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이 선형적인 그래프를 보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적인 내용은 빼고요. 좋았던 건 학급 내 유대감이 형성된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아이들끼리 다툴까 봐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좀 서로 친해지고 미션이 걸리다 보니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또 또래 교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수학적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도 수학 수업에 조금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단평가와 본시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루틴 1, 본시학습과 단원 마무리에 사용할 수 있는 루틴 2, 이렇게 두 가지 수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클래스팅을 활용하면서 좋은 소프트웨어 AI 수업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채점, 문제 배부, 점수 확인 등 시간이 많이 들지만 이 교수자로서의 역량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잡무와 비슷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AI가 대체해준다는 게 이 클래스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실 수 있고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자유도 높게 운영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 학생은 클래스팅을 통해서 뭐 디지털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진단평가로 선수학습을 통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수업을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